스승을 한자로 어떻게 쓰죠? 스승사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거든. 근데 스승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오늘 스승 날이니까 한번 해보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밑에 있는 거는 수건건자, 요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수건건이고, 이렇게 하면 잡이라 그랬죠, 이게. 여기 혹시 무슨 잡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게? 두르다, 네. 두른다, 두루, 뭐를 네. 이렇게 둘러친다. 둘러친다. 네. 수건으로 둘러친다. 그 뭘 둘러치냐면 요걸 둘러친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게 뭘 가리켰어, 이거? 언덕부. 언덕 붙자죠. 여기 붙자거든. 언덕. 이게 언덕을 이렇게 그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이 언덕을 쫙 둘러쳤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군대에서 나온 거라거든요. 그 표현 자체가. 근데 적군하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언덕에 삥 둘러서 이제 군사들이 언덕을 삥 둘러서 이제 둘러치고 진을 치고 있는 거라. 거기서 스승사자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 군사들이 삥 둘러쳐서 뭔가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스승이다, 이제 그 얘기라.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본이 되는 사람, 삥 둘러쳐서라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대상. 그게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 사람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직책에 보면은 이제 사단장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단, 여단. 이게 원래 이제 군대에서 난 용어예요. 근데 어쨌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본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스승이거든요. 삼국지에도 군사, 제갈공명이 군사잖아요. 그렇지. 네, 스승. 이제 그렇죠. 이제 군대 스승이다. 이제 그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스승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높은 사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문과 쪽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그 발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이제 군대에서 나왔다는 거. 이제 뭐 그거 다 잘 알고 계시네. 이제. 자, 오늘은 요거 계속해서 칼도자 요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요거 조금만 하면 이제 힘력자를 부수로 하는 게 나오는데 칼도자 그 중에 하나가 빠를표 또는 사나울표 이제 요게 있죠. 근데 요 빠를표자를 보면은 왼편에 있는 게 요게 표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표 주세요. 또 극장표 주세요. 뭐 그럴 때 이 표자를 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표라 하죠. 이게. 근데 원래는 불똥칠표죠. 불똥칠표. 이게. 불똥이 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확 뜨인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손에 표를 들고 입장한다. 그런 건 뭐냐면은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사람이 도둑인지 돈도 안 내고 들어오는지 뭐 하는지 그 눈에 확 띄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표다. 근데 이 표자를 보니까 위에 있는 요게 덮을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 자가 요거 덮을아. 이거. 덮을아 밑에다가 보일시가 있죠. 그러니까 보여서 이거는 보이는 거고 위에서는 덮는 거고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소전이라는 그 글자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지는 않고 불화자 밑에는 불화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가고 위로 정수리 신 이렇게 이제 글자가 있었어요. 그 불화자가 밑에 이렇게 있고 위에는 이렇게 이게 정수리 신인데 요 두 글자가 합친 상태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불똥이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불똥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요걸로 다 이제 잡았다. 근데 이게 정수인데 거기서 이제 손이라고 얘기한 거죠. 날아오르는 불똥을 갖다 손으로 잡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요걸 문자로만 본다면은 이게 그 덮을 아자 요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원래 요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덮은 거죠. 이게 요게 그물이거든요. 이게 그물망자잖아요. 이게. 촘촘한 그물. 그러니까 신성한 제사상 위에 촘촘한 그물망이 덮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이시자는 이게 제사상이라 하거든요. 위에 있는 거는 재물이고 밑에 있는 거는 고인돌. 이게 다리가 3개 있는 고인돌. 제사상이죠. 제사상하고 그 번제물, 재물. 그 위에 여기 이제 덮여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촘촘한 그물로 제사상을 갖다 덮어 놓았다. 근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사상을 갖다가 촘촘한 그물로, 즉, 그 훼손되지 않게끔 정성을 다해서 덮어놓은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신께 정성을 다한 응답으로 하늘이 보여주는 촘촘한 찰나지망이 응답하면 모든 게 불꽃처럼 빠르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 신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관심을 보이면은 신이 무언가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빠를 표라고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칼도자를 이렇게 쓰면은 그 기세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나울표, 기세가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첨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자가 들어가면은 칼도자만 안 들어가면은 그냥 밝게 무언가 밝게 드러나는 표를 말했죠. 이렇게. 근데 칼도자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기세가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가 들어간 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겁. 예. 이게 사나울 표자에다가 요 겁자는 위협한다. 위협할 겁이거든요. 이렇게 위협할 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나운 데다가 위협하니까 무섭게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이나 공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겁자를 보면은 갈 것자하고 이렇게 왼쪽에 갈 것자, 오른쪽에 힘력자. 힘차게 가는 거지. 말하자면은 힘차게 가려고 하는데 요게 사나울 표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사나운 기세로다가 막아버린다 그 얘기예요.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힘은 써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을 써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나울 표자가 붙어버리면은 그걸 못 가게 막는 모습이다. 네. 근데 갈 것자를 보면은 이렇게 갈 것자는 원래는 여기에 큰 대자하고 입구자하고 두 개가 이제 합친 문자였어요. 이게. 큰 대자하고 입구자하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큰 입. 이때 입은 뭐냐면 구멍을 말한 거거든. 구멍. 그래서 구멍은 또 문이고 사람이 큰 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대자하고 입구자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썼었어요. 갑골문에. 그럼 요건 뭐냐면 큰 대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문을 통과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한다고 해서 갈 거라고 했던 거지, 이게. 이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심력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우리가 상조로 보면은 가는데 힘차게 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힘으로다가 막는다. 이렇게. 일단 힘력자 이렇게 붙였거든요. 사람이 문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그걸 갖다 못 가게 막았다. 그래서 위협할 겁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설명 자체가 조금 앞뒤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이게 갈 거고 이게 힘력자인데 갈 것자를 보면은 이게 10하고 1, 11성도 도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사, 스스로 사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은 이 간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11성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간다. 그래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10일 성도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간다. 그래서 갈 거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다 힘력자를 붙이면은 왜 위협할 겁이라고 하게 되었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갈 정도가 되면은 성도로 해서 스스로 갈 정도가 됐는데 거기다가 힘력까지 더 붙어버리면은 잘못하다가는 그 과도한 상태가 돼버려요. 여기 힘까지 겸비를 해봐요. 그럼 잘못하다가는 넘친다 그런 얘기지. 그럼 그게 그만큼 위험한 거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무언가 위협을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통하지 않느냐. 이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걸 위협할 겁이다. 또 겁낼 겁이다. 이제. 그렇게 풀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여기엔 그런 설명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설명을 갖다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표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제 표교. 요거는 교활하다 할 때 이거 쓴 거거든요. 그래서 교활할 교, 교활할 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사귈 교자죠, 이게. 교제하다. 사귈 교자. 근데 왼편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개사슴록변, 개변자라고 보통 그래요, 이게. 근데 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요 글자가 들어가면 짐승들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짐승에다가 이렇게 교자를 하면은 짐승이 사귀는 거, 교활한 사귀는데 짐승이 사귈 때에는 대부분 왜 사귀냐면은 먹을 것 때문에 사귀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 먹이를 만약에 뺏거나 못 먹게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용서가 없죠. 짐승이 사귄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그건 이제 교활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격글문을 보면은 이 교자가 양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으로 그려졌다. 이게 다리예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러나 문자 형태를 보면은 돼지 해 밑에 이렇게 지혜비 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혜비 부가 아버지 부자예요. 뜻없는 머리부, 두돼지 해 밑에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8팔이죠. 요거는 이렇게 8팔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벨예자라 했잖아요. 벨예자 또는 다섯 오라 그랬죠.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다섯 오나 벨예자나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여기서는 벨예라고 하는 것보다도 다섯 오로 보는 게 이야기가 훨씬 편해요. 뭐냐면은 다 섰다는 얘기지. 왼쪽 오른쪽이 서로 후게 가지고 다 섰다. 거기서 이제 여덟 개는 뭐냐면은 팔방으로 이제 은하에 나타난 그 모든 것으로 다 섰다. 이거는 이제 머리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짝수의 중심,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이 뭐냐면은 6이잖아요. 그럼 이게 6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5, 이거는 6. 6과 5가 서로 사귀는 모습이에요. 홀수의 중심하고 짝수의 중심하고 서로 사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귈 글자라고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수리로 보는 게 더 산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설명은 이제 사전에 안 나왔는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 이거 6이고 이건 5다.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이 서로 함께 톡에서 사귀고 있는 모습이니까 사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개, 병자가 붙으면 짐승처럼 사귄다. 이렇게 교활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갖고 있는 양다리를 꼬고 앉았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보다는 이렇게 숫자, 호시의 중심, 짝지의 중심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표박, 박은 요게 또잘 쓰는 건 아니지만은 껍질 벗겨줘야 돼. 껍질을 벗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벗겨서 만든 거 갖다가 박제라 그래, 박제. 그래서 박제품 같은 거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새 같은 거, 새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박제를 이렇게 만들어 뭐 그런 게 많아요. 그때 박자가 껍질 벗길 박자, 이렇게 벗길 박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 박자를 보면은 왼편 요거하고 오른편에 칼도자가 있어요. 칼로다가 이걸 벗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때 요자가 이제 녹자죠. 새길로 이렇게 새긴다. 뭔가 새긴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새긴다는 의미가 됐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제 같아요. 이게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요거는 본래 뭘 그린 거냐 하면은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 운물. 그 운물은 운물인데 이제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내는 그런 운물을 갖다가 두레박 운물이라 해요. 두레박 운물의 도르래 근처에 물이 넘치는 모양을 그린 문자다. 도르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줄을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서 이제 두레박을 위로 올리고 내리는데 그러는데 그 근처에 물이 넘치는 모양을 그린 거다. 그래서 이게 물시자가 들어가요. 밑에 보면 이렇게 물시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밑에 이게 뭐냐면 물이 넘치는 모양을 그렸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그 주레박으로 물을 퍼내는 모습을 갖다 그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운물이 없지만은 나도 어렸을 때 그 물을 많이 길었어요. 동네 이제 공동 운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보면은 그냥 그 두레박에서 물이 이제 떨어지고 막 그래요. 물방울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이제 거기다가 칼도자를 이렇게 하면은 가뜩이나 이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데 칼도자를 이렇게 써버리면 그냥 다 벗겨버렸다는 얘기지. 이제 칼도자를 더
빨리 빠지게, 물이 빠지게. 그러니까 벗길 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붙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녹자인데 색일녹이라 했잖아요. 색일녹자에다 칼도자를 오른편에 붙이면은 벗길박이 되는 거고, 요 왼편에다가 실사변을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초록빛을 말한다 그랬죠. 이게. 녹색이다. 이제 칼도자가 빠지니까 벗긴다는 의미는 사라진 거죠. 이게. 사라진 거고, 이때는 실사처럼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도단한 모습이에요. 자잘하게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새겨졌다. 그게 뭐냐면 푸른색이 새겨졌다. 초록빛이다. 또 여기다가 세금자가 이렇게 붙으면 기록할 녹자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어, 뭘 기록한다 할 때 세금변을 쓰죠. 그때는 이제 색일 녹자가 되죠. 뭔가 새겨서 넣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칼도자가 붙으면 다 벗겨버린 거고, 근데 대개를 보면은 이게 무언가 잊지 않으려고 뭔가 새겨 넣는 모습을 가리켰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해졌는데 표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표절했다 그런 그 용어가 많이 많거든요. 남의 작품을 표절했다. 도적질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얘기인데 그때 절자가 복잡해요. 이게. 이게 훔칠 절자거든요. 이게 절도죄 할 때 이 훔칠절 이걸 쓰는데 굉장히 복잡해 아무튼 보면은.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위에 이게 혈자잖아요. 이렇게 8개를 이렇게 싸고 있는 집이잖아요. 이게 구멍혈이라 했잖아요. 구멍. 구멍혈 밑에 거기 있는 게 요거예요. 왼편에 있는 게 요거고 분변할 편자. 오른편에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본래 쌀벌레를 그린 문자다. 그렇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어요. 쌀벌레. 그게. 그래서 요걸 보면은 밑에 벌레, 짐승의 발자국을 가리킨 발자국 U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발자국 U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본래. 이게 발자국 U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전복자가 써 있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해. 여기다가 분변할 편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에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훔칠 절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변할 편자는 요거 그 전에 설명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짐승의 발자국이 이렇게 여십자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쌀밑자잖아요. 이게. 쌀밑자에다가 이렇게 삐침별이 붙은 거라 이게. 요게 뭐냐면은 왜 분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됐느냐면은 원래는 요게 논쪽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논쪽이나 발쪽. 거기에 짐승의 발자국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게. 그럼 요게 개발자국이냐 소발자국이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분변한다 해가지고 분변할 변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원래는 쌀 밑자였는데 이렇게 그 글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분변할 변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게 어쨌건 간에 이제 이렇게 논쪽 밭쪽에서 짐승들의 발자국을 분변한다. 그래서 분변할 변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쌀벌레, 쌀 속에 들어간 벌레든지 어떤 것이든지 애벌레를 그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짐승이 다니는 발자국 U자 그 위에 이거